자, 계속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학교도 역시 그럴 수 있다. 학교다 보니까 교육 분야겠죠? 이제 자, 교육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잘 볼게요. 어떻게 나눈다? 1월부터 4월까지 태어난 학생들을 한 반에 묶어두는 거죠. 그러면 몇 개 나눕니까? 3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1부터 4, 5부터 8, 9부터 12까지. 자,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까지 또 다른 반에, 그리고 9월에 태어난 학생들과 12월에 태어난 학생들을 똑같은 반에.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된다. 자, 그러면 그들도 학생들끼리 이렇게 각각의 그룹의 학생들끼리 똑같은 성숙 레벨이죠. 그럼 똑같은 성숙 레벨끼리 같이 배우고 같이 서로 경쟁하게 해주자. 이게 조금 공평한 거죠, 그렇죠? 물론 이것은 약간 더 복잡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행정적으로. 당연하죠. 그치? 행정상으로서는 약간 이제 1년치를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을 다 나눠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복잡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뭐라는 얘기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다. 자, 중요한 것은 요거죠. 뭐 한다? 운동장인데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는 거죠. 운동장을 갖다 기울이면 안 돼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 아니라면서는 공평한 기회를 갖다 만나 제공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장을 갖다가 고르게 평평하게 해주는 거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와있죠. 교육 시스템에 의해서 큰 불이익을 받아왔던 학생들을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자, 여러분, 불이익이죠. 얘는 다뤄져 왔다 뜻이니까 왔다라는 해석. 의역할 때니까 큰 불이익을 받아왔던 학생들을 위해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이 학생들은 그 스스로는 결함이 없는 아이들이야. 단지 늦게 태어났을 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 자체는 뭐야? 결함이 없어. 결점이 없어요. 그냥 단지 불이익을 받아왔던 학생들을 위해서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때 자신의 결점이 아니다 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운 나쁘게 뒤에 태어났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쉽게 통제할 수 있어요. 뭘 통제하냐? 자, 볼게요. 우리가 일어나는 성취, 우리 학생들이 이루는 성취, 얘는 우리가 구조가 되죠. 자, 이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사회 구조고, 얘는 뭐한다? 교육 구조가 되겠죠. 교육 구조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더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교육 분야처럼요. 이때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이제 현실이에요. 자, 여기는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자.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게 못해요. 녹록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계속 클링 투. 그렇지? 자, 왜냐면 우리는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고수할 거니까. 성공은
단순한 함수다. 어떤 함수다? 그냥 개인의 능력만으로 중요한 결정적인 변수다.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뭘로 가야 돼요? 개인의 장점이죠. 개인의 능력이에요.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하나의 결정 변수, 즉 하나의 함수로서 간단하게 바라보는 이 아이들 우리는 계속해서 집착하고 고수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회라고 쓰고 있는, 자, 우리가 사회로서 써왔던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회죠. 그리고 우리가 규칙이죠. 구조가 되겠죠. 이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럼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사회 구조,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회나 사회 구조가 너무나 중요한데 얘가 중요하지 않고 여전히 뭐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이런 단순한 사고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뀌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네. 자, 지금 볼게요. 얘는 이제 예를 좀 보여줄 건데 조금 빠르게 할게요.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예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처음에 기억나죠? 메모리얼 컵 파이널. 결승전이요. 자, 결승전에 앞서, 자, 고드 와스는 메디슨 팍 타이거의 한 선수 중 아빠다. 자, 우리 밴쿠버랑 메디슨시랑 결승전에 붙죠. 그럼 결승전에 선수 중 한 명의 아빠가 누구다? 고드 와슨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 아이스링크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스캇이 어디죠? 이 팀 선수입니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와스는 입고 있죠. 메디슨 햇 야구 모자를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의 메디슨 햇의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가 4살이나 5살 전에 와스는 기억을 합니다. 그의 작은 동생이 있죠. 자, 얘가 우리 여러분들 스캇인데 스캇의 동생이 있나봐요. 얘는 어디 있다? 워커. 그러니까 워크는 걷다. 워커는 뭔가 걷게 만들어주는 장치. 보행기에 보행기. 우리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행기는 걷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죠. 너무나 어려서 잘 걷지도 못해요. 그럼 동생은 너무 어려워. 얘도 4살, 5살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뭡니까? 하키 스틱 있죠? 하키 스틱. 요렇게 생긴 하키 스틱이죠. 그렇죠? 이 스틱을 이 동생 손에다가 밀어넣어요. 들고 있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4살짜리 자기는 동생하고 막 하키 연습을 해요. 자, 부엌 바닥에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뭔가 그만큼 이 스캇은 열정이 넘쳤다는 뜻이죠.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뭐야? 얘가 성공한 이유는 열정적이었다라고 보이고 싶은 거죠. 자, 스캇은 항상 그곳에서 열정이 있었죠. 자, 그러면요. 대표팀, 자, 대표 하키팀에 항상 누가 대표를 뽑힙니다. 자, 마이너리그 하키 경력 내내 대표팀 선수로 뽑혔죠. 자, 그는 항상 뭡니까? 얘는 선발 대대라고 얘기할게요. 대표팀인 트리플 A팀, 즉 대표팀인 트리플 A팀에 항상 뽑히곤 했었습니다. 자, 볼게요. 첫 해는 이런 팀, 혹은 첫 해에 이런 팀. 여러분, 리그라고 보시면 돼요.
좀 아래의 리그, 얘는 조금 더 윗고 리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리그의 첫 해에 있다가 그는 항상 뭡니까? 최고의 대표팀 선수로 뽑히기도 합니다.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넘겨도 돼요. 왓슨은 뭡니까? 아빠죠. 스카스 아빠요. 분명히 아주 초조해했다. 왜? 결성전은 지금 뭔가 결성전 전이니까 이 아빠는 초조하죠. 왜? 아이가 뭔가 이 결성전에서 잘했으면 좋겠죠. 자, 그녀의 그의 아들이 가장 큰 경기, 그의 인생의 결정적이죠. 경기를 막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가 가졌던 그 무엇이든 그것을 위해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아마 노력을 해야만 해요. 그럼 뭔가 나는 그가 너무나 자랑스럽죠. 자, 갑니다. 자, 여기까지 잘 옵니다. 이 아빠는 자식이 결성전까지 올라왔어요. 항상 대표적으로 뽑혔고, 이 아빠는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다 열정으로 봤어요. 그렇지? 자, 물론 보게 여러분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공을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열정이 있고요, 재능이 있고요, 아주 힘든 노력도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다. 잘 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왓슨, 스카스 아빠가 이 아빠는 언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그의 아들이 특별한 뭔가가 있다는 사실. 그럼 결국 특별한 뭔가들은 어떤 재능이 있었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누가 말할까? 아빠가 얘기했죠. 그럼 항상 뭐냐? 가장 더 컸어. 그의 나이 또래에 비해서 항상 덩치가 더 컸지. 그럼 결국 우리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하, 이 친구도 1월달에 굉장히 일찍 태어났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는 당연히 덩치가 크죠? 아주 강하겠죠? 아주 강해요? 그리고 뭡니까? 골을 넣을 수 있는 모델이 있다. 물론 재능도 있어요. 그렇지? 재능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자, 이런 나이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재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의 나이에 비해서 스테이가 눈에 띄죠. 즉 그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죠. 그의 팀이 항상 뭐였다? 팀에 들어가면 항상 주장이었다. 그의 나이 때 덩치가 더 컸다고? 그런 아이였다고? 하하, 물론 그는 그랬겠지. 왜? 스카 언제 태어났어? 1월 4일 날에. 그렇죠? 잘 볼게요. 1월 1일 기준이면 자, 최고의 엘리트 하키 선수들을 위해서 완벽한 생일이 있겠죠. 절대적인 상태. 언제입니까? 1월 1일 기준이니까 1월 2일부터 태어나면 자, 1월 2일부터 태어난 아이들 완벽한 기준이 되겠죠. 그로부터 3일 내에 태어났네요. 그게 뭐다? 1월 4일이라는 뜻인 거지. 그 또한 뭡니까? 운이 좋은 선수일 뿐이었다. 보자, 운이 좋은 거죠? 뭐다? 결국 뭔가 이런 생일이죠. 결국 누구 탓이다? 사회의 구조로 인해서 뭔가 보자. 결국 뭡니까? 인정받아요. 사회의 구조로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캐나다의 하키의 자격 기준율이 그 해에 만약에 뒤쯤에 있었다면죠. 즉, 그러니까 9월이나 보통 보면 이제 9월 1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9월 1일, 예를 들면 9월 1일 정도 됐다. 9월이라 그러면 그는 아마도 이 결선전을 그냥 막 쳐다만 보고 있었을 거야. 어디로부터요? 저 관중 속에서부터. 왜? 대표팀 안 뽑혀 있을 거니까. 실제로 막 아이스 링크에서 경기하기보다는 관중석에서 쳐다보고 있었을 거야. 따라서 이런 생일 태어난 건 너무나 운이 좋고 사회 구조가 너를 성공으로 이끈 케이스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까지.